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흥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창기 단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흥사단의 창립 배경과 기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흥사단의 창립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도산이 사회 조직을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은 항상 조직을 하면서 혁명 조직과 수련 조직을 이원화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도산이 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느끼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은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하고 육성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면서 도산은 항상 혁명 조직과 수련 조직을 이원화시켜서 운영을 해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에서 신민회를 결성을 할 때 신민회 산하에 청년학우회를 만들어서 신민회가 혁명 조직이면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련 조직으로서 청년학우회를 만들었죠.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을 때도 이 국민회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청년 조직으로서 흥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인국민회의 운영이 흥사단 젊은 단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산이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활동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젊은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해에 흥사단 원동위원부를 설치를 합니다. 실제 임시정부를 운영해오던 많은 인력들 중에 흥사단의 젊은 단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데서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산은 항상 실행 조직으로서의 혁명 조직, 독립운동을 직접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면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련 조직을 병행하는 이런 이원적인 전략을 늘 구사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흥사단의 창립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사단에서는 흥사단의 전신을 신민회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청년학우회를 흥사단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성격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민회는 당시 민족 진영의 모든 인사들을 총망라한 혁명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하면은 범국가적인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혁명 조직으로서 신민회를 조직을 하고, 그 신민회의 인력을 공급하고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청년학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학우회는 수련 조직입니다. 이 청년학우회의 훈련 강령을 보면은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실, 역행, 자강, 충실, 근면, 정제, 용감, 이렇게 7가지를 훈련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흥사단을 창립을 할 때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4가지 정신으로 압축이 되죠. 또 실천 방안으로서 덕육, 체육, 지육, 삼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산의 인격 수련의 핵심 내용으로서 덕체지 36을 수련한다는 점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청년하구회의 훈련 강령과 실천 방안이 흥사단의 목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의 전신으로 청년하구회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 이후 신민회를 흥사단의 전신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흥사단의 기본 성격을 국민운동의 실행조직,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혁명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이 대두가 되면서 보다 실천적인 운동체로 흥사단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흥사단이 수련조직이라는 기본 성격으로 볼 때는 신민회를 흥사단의 전신으로 보기보다는 청년하구회가 흥사단의 전신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흥사단을 창립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망명 직후에 청도회담이 결렬된 데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청도회담은 망명 직후에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망명한 독립운동 지사들이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청도, 칭다오에서 만나서 최종 방약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만주 지역에 토지를 마련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교포들이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장차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도 회담에서 이러한 계획이 거의 무산됩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선 그 자리에 모인 독립지사들의 생각들이 매우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의 방법을 놓고 각기 의견이 다르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경도 출신, 평안도 출신, 경상도 출신 이런 출신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금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던 약속이 또 무산이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먼 장래를 기약하면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만주에 건설하고자 했던 도산의 뜻이 좌절되고 여기에서 도산은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도회담이 결렬되고 난 후에 도산의 오랜 막역한 동지였던 이강 단호에게 도산이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두고 경험해 보았는데 실패를 많이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가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인데 또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이러고 보니 아무리 하여도 근본 문제는 우리 민족성이 잘못된 탓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일이 오래 걸려서 다른 일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민족성 개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다. 우리의 혁명 사업이 우리 아들 대에 못 되면 손자 대에 된다 하더라도 우선 민족성부터 개량하지 않고 이 민족을 그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건너가면은 이런 민족성 개량 운동의 단체를 조직해야 되겠다. 그 이름으로 흥사단이 어떠냐. 이게 청도회담 좌절 후에 이강 선생에게 토로했던 도산의 얘기입니다. 그 후 유럽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한 후 1913년에 흥사단을 창립하게 되죠. 바로 이런 우리 국민의 성격적인 개조라는 큰 과업을 두고 흥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흥사단의 성격에 대해서 단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26년에 수양동호회 하기수련회에서 흥사단을 정치단체로 변화시키자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장은 조병옥 박사가 중심이 되어서 나타난 주장입니다. 조병옥 박사 연구실에서 또 강변에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급기야는 상해에 있는 도산 선생의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주요한 선생을 상해에 파견해서 도산 선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때 도산 선생이 했던 의견을 요약해 보면은 수양동호회를 국민운동단체로 그냥 두고, 수련단체로 그냥 두고, 정치단체는 외부 저명 인사들과 협동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수양동호회, 국내에 있는 흥사단 조직이죠. 국내 흥사단 조직인 수양동호회는 정신운동인 수련단체로 그냥 두고 정치단체는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1928년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단우들 사이에서 또 흥사단을 정치단체로 변화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희송 선생이 주동이 돼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단우들은 총의를 모아서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합니다. 흥사단 활동은 정치적인 것에만 한하지 않고 인간의 각 방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민족 독립만을 목적함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전도 대업과 거침없는 행복, 번영을 목적함인데, 일시적으로 단체가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의 기본 방침을 졸지에 변경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단우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29년에 상해에 있던 도산 선생이 미국에 있는 동지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또 아마 이때까지도 흥사단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산은 다음과 같이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흥사단은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단체가 되고 이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훈련단체가 되고 혁명당, 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당은 별도로 조직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첫째, 우리들이 흥사단을 변체해서 혁명당으로 개조한 뒤에도 훈련기관을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혁명조직에는 반드시 수련기관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도산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둘째, 우리는 혁명의 이해관계로 보아 흥사단을 혁명당으로 변체하는 것보다 별도로 혁명당을 조직한 편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이런 논의, 청도회담 결렬 후에 이강 선생에게 했던 흥사단 조직의 필요성, 또 1926년 수양 동호회의 조직을 정치 조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데 대한 도산의 의견, 또 1928년 로스앤젤레스 단우들의 결의, 또 29년 재미동포들에게 보낸 도산의 편지, 이런 것을 보면은 흥사단 조직은 수련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흥사단 운동의 방향도 이런 수련단체, 수련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사단의 기본 성격, 수련조직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현대사회에서도 흥사단 운동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성숙된 현대사회에서도 흥사단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사단의 시민운동은 수련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민성혁신, 국민정신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성혁신, 국민정신운동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운동이 필요하되 민성혁신이라고 하는 기본 목적에 맞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택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은 선택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별단체에게 맡기고 흥사단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선택적 가치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도 가능하고 저러한 방법도 가능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성명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개별단체들이 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은 그런 개별단체들에게 맡기고 흥사단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운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흥사단의 기본 성격에 맞는 흥사단 운동이 앞으로 꾸준히 지속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